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흥분한 서학개미들에게. 서학개미란 아시죠?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하는데요. KBS 특파원 리포트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취업하니 나는 투자한다. 최근 그렇습니다.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주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직장생활에 그렇게 집중이 안 되죠. 투자에 많은 관심이 가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때 맞춰서 나와준 기사 같아요. 1999년도에 연준에서 돈을 참 많이 풀었다. 지금은 테슬라가 주가가 10배가량이 올랐는데 그때는 퀄컴이 무려 25배나 올랐다. 2500%. 불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20년 전의 일이에요. 돈을 뿌리고 난 후 퀄컴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은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 증시에 열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데자뷰다. 참 많은 부분이 다시 그때 봤던 현상이랑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도 투자 안 하면 바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자들을 로빈후드라고 불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온라인 산업이 빠르게 재편이 됐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요. 캠리를 제치고 이때부터 테슬라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00년 3월부터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미 증시의 40%, 시총 8조가 증발해 버렸다. 또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다. 다들 아시죠? 그때 연준은 다시 기준금리를 1%까지 끌어내리고 또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 당시는 이걸 피컷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증시는 불타올랐고 2006년에야 불길이 잡혔다. 그리고 아시죠? 2007, 8년, 2007년도, 8년도, 9년도 해서 리먼 사태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다우지수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투자자들 곡소리가 이어졌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피컷으로 돈이 풀리고 자산시장은 화랑이 이어졌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사태로 한국에까지 집값 하락까지 증시 하락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죠. 1600년대에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에 대한 얘기까지 곁들여 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너무 비슷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고 몰리고 수익이 나고 또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또 여기에서 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뛰어들고 자산 가치는 폭등하고 위기가 찾아와서 폭락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리먼 사태 이후 딱 1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다. 굳이 미국을 보지 않더라도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고 집값은 폭등하고 여러 부분에서 똑같은 줄거리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뭘 잘 잊어버리고 산다. 좋은 기사입니다. 최근 시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굳이 정리를 하자면 투자나 화폐, 자산 등의 가치의 등락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과열되면 폭락하고 폭락했다가 반등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미는 항상 그 역사의 교훈을 까먹고 힘들어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기사들이 창고라는 마당에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사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사는 좋은 기사로 남겨두고요. 다만 좋은 기사를 읽고도 우리는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오지마을 자연인도 주식한다고 투자한다고 나서고 있는 이 마당에 남들은 다 부자 되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그저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불 속에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냔 말이죠. 나도 성공하고 싶고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 말이죠. 제가 오늘 그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기사에서 봤듯이 기회가 오면 또 따라서 이어지는 위기의 끝없는 반복은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동학개미. 여러 종목들도 많겠지만 동학개미는 곧 삼전개미입니다. 이건 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거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삼전 투자자시거나 적어도 삼전에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삼성전자 주식, 동학개미 투자의 역사는 바로 삼전의 차트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뭘 잘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인데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우나 주가의 괴리율이 있을 뿐 그 괴는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첫째, 일단 좀 전에 보셨던 기사에서 말했던 1999년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퀄컴이 무려 2500% 25배나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를 한번 봐볼게요. 20년 전의 일을 일봉으로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연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1999년 양봉을 그리고 있네요. 미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삼성전자도 미 증시를 따라서 많은 상승을 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3월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40% 정도 아까 폭락을 했다고 했었죠. 삼성전자도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전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쨌든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1년 9.11 테러, 그때도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인데요. 그 이후로 쭉 상승을 이어오다가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6년부터 이 화랑의 불길이 잡히고 또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처럼 11년이 지난 바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도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네요. 크게 보니까 거짓말처럼 기사에 나오는 서학개미나 동학개미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아무튼 그럼 이 반복되는 역사의 위기 속에서 누가 박살이 났느냐? 누가 돈을 잃고 곡소리를 냈느냐? 좀 더 미시적으로 촘촘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연봉으로 봤으니까 월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2001년 9.11 테러 이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인데요. 2001년 9.11 이후로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해서 증시는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2006년쯤에 불길이 잡히고 리먼을 겪으면서 폭락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자, 정말 2006년 이후로 불길이 잡히고 2007년, 8년, 9년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똑같죠? 그리고 그 리먼 사태 이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쭉 미 증시도 삼성전자 증시도 이렇게 상승을 이어오게 됩니다. 연봉과 월봉이 다르지 않죠? 그러면 단순하게 연봉으로 보자고요. 자, 누가 돈을 잃었습니까? 누가 박살이 났습니까? 여기에 사신 분이 여기에 팔면 박살이 났죠. 그 기간이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샀다가 여기에 파신 분이 박살이 났겠죠. 그 기간은 17년도, 18년도, 만으로 1년, 횟수로 2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이후로는 이 과거도 그렇지만 이 기간 한 3년 정도 이 기간을 빼고 3년 이상 정도만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계셨다면 박살이 나신 분, 아니 돈을 벌지 않으신 분이 없다는 거죠. 딱 까놓고 지금의 삼성전자, 2021년의 삼성전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회사였던 1992년에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 투자에서도 3년 이상만 지고 계셨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고 계셨으면 천하의 재벌이 되셨을 거고, 적어도 3년 이상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만 하고 계셨어도 박살나는 분, 아니 돈을 벌지 않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 왔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죠. 삼전의 역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려 10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댓글인데요. 28살에 모은 돈 모두를 51,200원에 1,004주를 매수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증권 어플도 삭제하고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말씀 듣고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8이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한참 멋부리고 싶을 나이죠. 저 또한 그랬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멋있는 청년입니다. 10개월 전에 51,200원 이쯤이죠. 2020년 2월 19일경인데요. 2월 말쯤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4,900원까지 급락을 하는데요. 그때 이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겠죠. 그리고 지금이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51,200원은 환상의 평단이죠. 과연 이분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러실 거고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를 마감하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장마감 기준으로 77,600원에 삼성전자 우선주 마감을 했네요. 최고점 86,800원을 찍고 지금 일주일을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난 30년과 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28살 청년의 입장에서 이 짧은 일주일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판단은 본인의 몫이겠죠. 위기는 늘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야 하느냐? 나도 성공하고 싶고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승과 하락에 흥분하지 마시고요. 둘째, 벼락부자를 꿈꾸지 마시고 5년, 아니 10년 천천히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